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는 겨우 0.83% 오른 2696.63 이렇게 장을 마감했잖아요. 2700선을 넘지 못했어요. 지난 1일 2777.68을 기록했던 코스피,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던 5일에 2411.55까지 내려갔었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하락 전 2700선은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블랙 먼데이 하락분을 지난주에 이미 만회했더라고요. 그리고 추가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살짝 떨어졌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세. 두 지수 모두 올해 들어 8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다우 지수도 5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일본 증시도 비슷하더라고요. 어제 니케이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 오른 38,062.92로 마감했거든요. 증시 폭락 이전 수준인 38,000선을 이미 넘어선 셈이죠. 미국과 일본 증시는 블랙 먼데이 쇼크 이후 이렇게 빠르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증시만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우리 증시를 끌어올릴 방법은 딱히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증시 회복세가 더딘 이유로 내수 부진 우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체질을 언급하더라고요. 정용택 IBK 투자증권 수석 연구원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시 폭락 이후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하는 지표들이 여러 개 발표됐다. 증시 폭락이 컸던 일본의 경우엔 6월 실질 임금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나 오르면서 27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성장률은 좋지만 내수 부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외부 불안 요인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일본과 미국의 회복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설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설명도 추가됩니다. 안전자산 수요가 큰 상황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과 일본보다는 매력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이유들 당연히 작용하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 탓이다. 이 이야기 경불진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 CNBC의 분석인데요. 한국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한국 증시를 만성적인 저평가에 빠뜨린 원인으로 총수 일가 사익 추구로 인한 기업 가치 훼손을 대표적으로 꼽았더라고요.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 죽쓰는 이유가 바로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주목받는 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두산박해 방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소액주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법인데요. 두산박해, 아마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유니폼에도 두산박해 로고가 박혀 있죠. 이 업체는 미니 굴착기, 로더, 굴절식 트랙터 이런 소형 장비나 산업 차량을 주로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1947년 미국에서 설립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7년 두산그룹이 이 두산박텟을 인수했고요. 2016년에는 코스피에도 상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두산그룹 영업이익의 무려 97%, 9.7%도 아니고요. 97%를 두산박텟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짜 중에 알짜 회사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 월가에서는 두산박텟을 이렇게 부르고 있대요. 고아 주식이다. 아니, 도대체 고아 주식이 뭔 얘기일까요?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 누일 곳이 없는 고아와 같이 두산박텟은 미국에 상장됐다면 사랑을 더 받았을 텐데 우리나라에 상장된 탓에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두산그룹은 이 알짜 중에 알짜인 두산바켓을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미래 성장성이 큰 로봇 사업의 자회사인 로보틱스에 두산바켓을 붙이겠다는 거죠. 뭐 두산그룹은 이렇게 설명해요.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및 첨단 소재 뭐 이것을 3대 축으로 사업 구조와 지배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거 믿는 분 계신가요? 박정원 그룹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꼼수라는 사실 아마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두산바켓 주당 두산 로보틱스 0.63주 이 합병 비율에 있다는 거죠. 합병이 되게 되면 두산바켓은 상장 폐지되고요. 기존 두산바켓 주주들은 한 주당 두산 로보틱스 0.63주밖에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두산바켓, 두산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97%를 담당할 정도로 알짜라고 했잖아요.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는 만년적자예요. 만년적자. 아니 이런 알짜와 이 적자인 회사의 주식을 바꾼다. 이게 말이 될까요? 게다가 당장 주가 수준이 더 낮다는 이유로 교환 비율까지 너무나 황당하다는 거예요. 마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의혹까지 연상시킨다는 거죠. 이 때문일까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최악으로 이용한 사례다. 매출만 봐도 183배나 차이 나는 두 회사의 기업 가치를 1대1로 동일하게 보는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법 제도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두산바켓 소액 주주들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이 안이 확정되게 되면 두산은 바켓에 대한 지배력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지만 바켓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은 손해를 크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으로는 두산 이사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일반 주주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금감원이 여기에 갑자기 등장했다는 거예요. 두산그룹이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 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감원이 기업가치 제고, 주주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불공정 합병 논란의 중심에 선 두산그룹의 증권신고서를 통과시키게 되면 정책적 일관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나선 것이다. 근데 그동안에 정책성 일관성은 있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아무튼 그건 차치하더라도요. 이복형 금감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 이거 제대로 해올 때까지 끝까지 따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강하게 경고했어요. 이게 본심인진 모르겠지만 정말 의외죠. 이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금감원이 기업 인수합병에 허가권자로 나선 듯한 모습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사설까지 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한국경제신문의 지적 틀리진 않거든요. 법적으로는 이번 합병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합병의 경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거든요. 어제 시총 두산바켓이 3조 9,899억 원, 두산 로보틱스는 4조 4,078억 원. 아니 두산바켓이 1조 원대 영업이익이고 두산 로보틱스는 만년 적자인데 시총은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고평가한 반면 두산바켓은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합병 비율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두산그룹이 일부러 주가를 이렇게 유도했는지에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그것까지 따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요. 일단 요것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가능해졌느냐? 우리나라 상법이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손도 안 대고 코푸는 식으로 합병도 하고 경영권도 승계해왔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두산박해 방지법,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두산박해 방지법이 어떤 것일까요? 이 두산박해 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법이거든요. 우리나라 상법에는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다른 희한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일단 질문을 드려볼게요. 회사의 이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까요? 당연히 해당 회사, 그리고 그 구성원, 그리고 주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까요? 라고들 얘기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상법 제382조의 3항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다는 거예요. 주주는 쏙 빠져있고 그 구성원도 빠져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회사를 위해서만 이사들이 일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재벌들이 자식이나 친척관계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이것도 상법 제382조 3항에 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공정거래법에는 위배되겠지만 일감 몰아주기가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는 않잖아요. 이번 두사 합병도 따지고 보면 회사에 끼치는 손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회사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합병할 수 있으니 더 좋다는 거죠. 다만 소액주주들이 크게 희생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법 제382조 3항을 이렇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 주주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 소액 주주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합병의 문제 제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전체 주주라는 문구 하나 추가했는데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이런 멋진 제목의 책 저자 천준범 변호사는 앞서 얘기한 대로 상법이 바뀌게 되면 주가가 반드시 오른다 라고 자신까지 합니다. 이해상충이 있을 때 모든 주주를 똑같이 대우하게 되기 때문에 지배주주에게 갈 돈이 회사에 남게 되고, 원래 계열 회사나 지배주주 개인 회사, 개인 등에게 빠져나갈 돈이 회사에 쌓이면 배당을 하거나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혹시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국의 회사법 역할을 하는 델라웨이 주법이 있거든요. 이 델라웨이 주법은 이사회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매우 당연히 인정되는 법리라고 합니다. 미국만일까요? 독일도요. 연방대법원 판결을 보니까 심지어 대주주에게도 일반 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를 부담 지우고 있더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아베노믹스, 이 세 개의 화살 중에 세 번째 화살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었잖아요. 일본의 주주 권리를 미국이나 독일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주가를 부양시키겠다. 이게 세 개의 화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걸 주창한 게 바로 우리나라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고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이복형 금감원장도 따라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해야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감원장 역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희한한 조건을 여기에 내걸더라고요. 상법을 개정하면서 배임죄를 폐지하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미국처럼 이런 배임죄에 해당되는 죄는 강력한 사기죄로 처벌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배임죄 폐지, 이거는 금감원장 권한이 아니에요.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금감원장이 얘기한다? 이거 소위 나발이 영역 침범 아닙니까? 제발 우리나라 주식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를 막고 합리적인 지배 구조를 정립할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집중해주고요. 그래야 투짱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황당한 말도 사라지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반등할 수도 있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앨 가장 좋은 방법 분명히 있는데 왜 이걸 두고 딴청을 피우고 조건을 내걸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